안녕하십니까. 빅벤제스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병선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약간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이 광고 카피에 나갔던 어떤 AI 시대의 투자 트렌드보다는 제가 지금 투자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투자 회사가 AI 시대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고민이겠죠. 제 고민을 좀 공유 드릴 겁니다. 저희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빅벤제스 10년간 11년 되면서 인지도는 좀 그래도 10위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2012년도에 저희 개인 투자조합으로 결성을 시작해서 투자를 한 엔젤 클럽이 아닌 일종의 법인형 투자기관으로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저는 항상 운 좋게라고 얘기합니다. 운 좋게 그 빅벤제스 투자조합 1호의 마지막 투자 기업인 빅벤 레진코믹스가 80배로 리턴하면서 조금 스토리가 만들어졌고요. 몇몇 기업들이 지금 상장과 M&A 성장을 통해서 주로 구주 회수를 통해서 엑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빅벤제스는 전 법적으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제 능력으로는 투자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엑셀러레이터는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서비스를 합니다.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사업 개발을 돕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도 그 기업의 무언가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보육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법인형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2017년부터 이렇게 계속 다양한 기관 파트너들과 함께 제가 잡은 키워드는 글로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 맞게 저희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투자 테마는 글로벌 진출 가능한 아이템이 빅벤제스의 포지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100여 개 기업 중에 한 30-40개 기업이 이런 테마로 주로 집중되면서 글로벌 진출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20여 개 국가에 글로벌 진출을 실제로 해서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라거나 매출을 내기 시작하거나 상용 프리-IPO 단계 기업이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크로스보더 엑셀러레이터라는 키워드를 쓰기 시작한 지가 3년 됐고요. 크로스보더란 말은 한마디로 아웃바운드, 나갈 기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기업도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 스타트업 중에 한국 시장에 들어올 기업에도 투자를 해서 그들의 한국 지사의 사업을 돕는다라는 컨셉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빅벤제스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왜냐? 빅벤제스의 지분의 99%는 싱가포르에 있는 제 홀딩스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 알아주시기를 빅벤제스는 한국 회사가 아니다. 해외 투자 기업입니다. 해외 부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저는 지금 이미 빅벤제스의 관계사인 빅벤벤처스를 2년 전에 만들었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거의 10년간의 개인 투자조합과 엔젤 투자자들이 모여서 엔젤 투자를 하는 노하우를 별도로 서비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엔젤 라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독일의 VC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그쪽 네트워크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중동에도 똑같은 스트럭처로 다른 VC에 투자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확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독일 소재의 올로케이터 와인이라는 회사는 지금 VC 업계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펀드 모델, 한마디로 VC에 투자하는 VC라는 모델이 오피셜리 뜨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아직 싱가포르까지는 이게 화이트닝 레벨의 화이트 레이블링 VC라는 컨셉으로 약간은 비공식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데 그걸 더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VC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싱가포르나 한국에 갖고 올 수 없을까라는 실험을 새로 시작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요한 이 VC에 투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레버리지해서 제 포트폴리오 기업이 또는 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과 중동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키퍼슨을 사귀기 위해서 돈을 쓴 겁니다. 솔직한 예로 VC에 투자한다고 그게 100배, 200배 리턴 될 거라고 제가 기대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트워크를 산 겁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서 뭐 약간 여기까지 저희 회사의 소개 같은 느낌인데, 요약하면 빅벤지스가 제가 믿기에 기억되는 이유는 스스로 저희는 글로벌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현재 몇몇 기업들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 설립하고 있고요,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있고, 아예 그 나라로 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F는 글로벌 본사 이전이죠. 그러면서 엑셀러레이터로서 저희가 이런 포트폴리오 기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겠죠. 사실은 그게 저희의 메인 일이에요. 투자는 저희의 메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양으로 봤을 때 2012년에 뭐랄까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고요. 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012년에 빅벤지스는 제 취미 활동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취미 활동이 제 메인 잡이 되는데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 잡이 조금 서스테이너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의 목표는 1조였는데 그게 작년 정도에 그래도 뭐 솔직한 예로 인정되는 제가 엑시트한 기업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1조는 넘어갔습니다. 뭐 한 개의 기업이 3천억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저희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저희가 10개 글로벌 도시의 10개 VC들과 루슬리 커플드로 협력 관계를 만들자. 저 혼자가 아닌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래서 제가 저희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의 초기 단계에 흩뿌리는 모델이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져다가 현지에서 현지 VC와 컴퍼니 빌딩을 하는 모델로 가자라고 저희도 피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글로벌 키워드로는 벤처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빅벤지스가 전략적으로 벤처 스튜디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위한 글로벌 펀드를 만들려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걸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좀 더 루슬리 커플드로 포럼이 필요하다는 성격으로 뭐 제가 3년 전에도 원래 했던 그런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만들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저 3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AI를 어떻게 써보고 있는지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럼 빅벤지스가 현재 하는 일이 뭐냐? 투자 말고 하는 일은 이겁니다.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러한 대륙의 대기업들과 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 스타트업들 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사업 개발을 돕는 게 이 프로그램의 고울입니다. 참고서로 말씀드리면 이게 창진원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POC라는 프로그램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100억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40억 정도인데 이 프로그램 예산이 100억대 늘어난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메인 주제에 맞는 스토리인데, 그러면 이런 AI 시대에 저희 같은 초기 기간 투자자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가 저의 아젠다였고요. 그러면 질문 이렇게 해야죠. 도대체 초기 기간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기업이나 스타트업한테 줄 수 있는 밸류가 뭐야? 뭐 많은 챌린지를 받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10억, 20억, 30억, 40억대 되게 낮아 보이는 밸류에이션에 꼴랑 1억, 2억, 3억 투자하면서 지분을 5%, 10%, 뭐 15%, 20% 가져간답니다. 도대체 니들이 하는 일이 뭔데? 저의 스타일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한다면 라고 챌린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는 뭘 할까요? 그러면 더 그 유명한 A16G라는 회사를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VC죠. 안드레슨 호로위스가 스스로 얘기한 VC의 밸류 피라미드입니다. VC가 초기 단계 VC든 뭐든 VC든 VC가 포트폴리오 기업한테 해줄 수 있는 밸류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당연히 돈이죠. 그죠? 두 번째 뭡니까? 보드 멤버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죠? 사실은 그 VC의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연락처라고 얘기하는, 소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앤드레스 호로이츠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들 스스로가 블로그 마케팅을 잘합니다. 컨텐츠 마케팅을 잘합니다. 한마디로 보시면 A16G의 팟캐스팅, 뭐 유튜브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것만 하자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 현재 빅벤저스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오케이, 팁스 운영사로서 팁스 R&D 프로그램의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만 컨설팅은 아니죠. 자문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컨설턴트를 계속 인하우스로 데려가겠다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저희 포트폴리오 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를 돕죠. 그럼 후속 투자 유치를 돕는다는 게 뭘 하는 걸까요, 도대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또다시 그 기업의 투자 유치 제안서를 자문합니다. 그렇겠죠? 저희가 대신 써주면 컨설팅이고요. 그걸 말로만 떠들면 자문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말로 어드바이징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해줍니까? 손잡고 데려가죠. 그게 결국은 투자자 소개입니다. 맞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스타트업 분들이 투자자한테 콜드메일을 보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CC로 50명의 다른 투자자 리스트이 CC로 들어있습니다. 이메일에. 그건 무슨 뜻이죠? 받는 사람 입장에선 50개의 VC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더 최악은 뭘까요? 그 50명의 VC가 그 기업에 렐러번트한 VC인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VC일까? 과연 그게 잘 매치메이킹이 됐을까? 이거죠. 한마디로 모든 VC, 모든 투자자도 각자의 테마가 있고 각자의 아젠다가 있고 각자의 맨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 내가 투자할 대상이 아니면 제목 보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없죠.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메일을 마케팅 성격으로 수백 명한테 수십 명한테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왜? 제가 답장을 안 하거든요. 저한테 관련 분야가 아니면.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관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제 네트워크에 있는 1000명, 2000명, 3000명의 글로벌 친구들한테 특정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게 저희의 일이에요. 사실은 동일하죠. 그죠? 스타트업의 기술과 제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500명의 한국 VC거나 1000명의 2000명의 글로벌 네트워크한테 소개하는 게 저희의 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A씨는 투자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투자회사는 돈만 주면 됩니다. 그게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심플하죠. 명함을 주면 되죠. 그죠? 리멤버로 명함 공유하면 되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소개 이메일을 쓰죠. 그죠? 오케이, 저희 포트폴리오 기업인데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해요. 이거 좀 검토해 보세요. 왜 연락처를 주면 잘 답장이 안 오고 소개 이메일을 쓰면 그래도 좀 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게 관계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개 이메일 써주는 거를 좀 지속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게끔 뭔가 사람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갖고 있는 관계,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엔젤 투자자들을 소개하는 일은 최소한 시스템화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엔젤 라운지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연락처를 주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 연락처를 주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엑셀러레이터 투자하는 회사의 후속 투자를 검토하게끔 플랫폼을 회사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회사가 지금 돌아가고 시작했고요. 그럼 그 다음 마지막 주제 뭐죠? 오케이, 이건 그래도 쉬워요. 왜? 국내 VC 그래봐야 400명입니다. 1000명 정도한테 연락하면 돼요.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연락처에 제 링크드인 연락처에 3000명이 있습니다. 3000명 중에 도대체 누구를 소개해 줘야 될까가 고민이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뭘 했냐, 제 연락처에 7000명의 연락처를 CRM에 넣습니다. 허브스팟에 넣고요. 그걸 다시 더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 노코드 DB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좀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노코드 툴을 직접 도입해서 포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탈 내에서 국내외 3천여 곳의 기업의 기업 자체를 검색할 수 있고 그 기업에 일하고 있는 제가 전화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이 포탈에 들어온 사람은 공유할 수 있게. 그러면 시스템만 잘 워킹한다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이게 바로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그건 뭐냐? 최소한 현재 링크드인으로 그 사람의 프로필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제 연락처에 한 1200명 정도 중에서 제 포트폴리오 하나 기업, 특정 기업, 퍼밋에 관심을 가질 만한, 만나줄 만한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답장 쓸 만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없죠. 그죠? 사람이 한다면 일주일 걸릴 일입니다. 사람이 한다면 2주일 걸릴 일이에요. 이걸 5분 내에 할 수 없을까죠? 그리고 심지어 그 1000명 중에 5명한테 골라서 상대방의 회사의 상황을 알고 상대방의 투자 회사의 최근 투자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렐러번트한 5명만 골라줄 수 없을까? 그래서 그게 B2B 인트로 이메일의 핵심이 저거거든요. 관련된 사람에게 상대방의 컨텍스트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메일을 써야 답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0명한테 내 얘기만 하면 답장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거죠. 왜?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한테 관심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믿음은 AI를 사용하면 최소한 글로벌 기업만 먼저 생각해 본다면 1000명의 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그들의 회사들의 니즈를 익스트랙팅하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이력을 분석해서 이 퍼밋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5명한테만 이메일을 자동적으로 작성해주는 AI 솔루션이 있다면 돈을 내시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뭐 누구나 한다며요. 그죠? 노코드 툴 쓰면.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어프로치 해보고 있는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UI 툴, 메이크라는 로직 개발 툴, 플로와이즈라는 랭체인이라는 AI 프레임워크의 UI 프로토타이핑 툴을 갖고 프로토타이핑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은 남았죠? 오케이. 동영상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건 완성본이 아니고요. 해외 용어로는 이제 테크놀로지 프리뷰라고 하는데 뭐 기술할 건 없습니다. 제 링크드인입니다. 참고사 보시면 5,400명이라고 나오죠? 메뉴 쪽에. 제 링크드인의 5,400명 중에 해외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여기서 한국 사람만 필터링을 해보면 메이지마이 네트워크예요. 커넥션이 5,600명이죠? 뭐 컨택까지 합치면 13,000명입니다. 제 연락처에 13,00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5,600명 중에 한국인을 선택해 보죠. 그러면 2,200명이죠? 그러면 5,600명 중에 2,200명 빼면 3,000명이라는 얘기죠. 3,000명이 제 해외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이 중에 최소한 60, 70%는 제가 직접 만났고 명함을 교환했고 저랑 최소한 한두 번씩 메시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제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빅벤제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 사람도 지금 보시면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의 중요한 임원이죠. 헤드죠. 그리고 이 사람 경력도 보시면 훌륭한 투자회사에 있었죠. 그 얘기는 제가 이 사람한테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메일을 보낸다면 이 사람이 이메일을 볼 확률이 50% 이상 올라가죠. 그죠? 네, 이게 상식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벤처브릭이라는 회사의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전략 담당이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로 뭔가 이메일이 렐러번트한 이메일이 오면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당연히 한국만 있지 않고 국가별로 적당히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만 제가 검색한 거죠. 최근에 저희가 중동 네트워크를 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하나만 보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보시면 뭐 대략 저희는 파고드는 네트워크가 당연히 VC 네트워크, 현지 대기업 네트워크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임원급이나 실무 디렉터급입니다. 요새 그리고 유럽은 저희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주로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 연락처가 자동적으로 제 허브스팟 솔루션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대충 한 7,000명인 거고요. 뭐 저희는 심지어 뭐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다 리멤버 쓰기 때문에 뭐 일단 리멤버로 스캐닝하면 그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허브스팟으로 들어갑니다. 다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시면 그 중에서 글로벌 멘토 후보만 제가 필터링 해놓은 게 여기 있는 데이터가 한 1,500명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필터링 조건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지지만 전체는 한 7,000명 되죠. 이 데이터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이것저것을 뭔가를 AI를 붙이기 위해서는 허브스팟 내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어테이블로 자동으로 싱크가 됩니다. 이게 DB입니다. 노코드 DB 툴이고요. 보시면은 컴퍼니에만 전체가 한 5,500개 정도 있죠. 방금 밑에 보시면 그 중에서 뭐 링크드인 링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또 인베스터라고 카테고리해서 이 인베스터의 뭐 포트폴리오가 어디라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데이터를 지금 스크래핑 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AI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연락처가 많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란 UI 툴을 붙이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해보려고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최소한 내가 허브스팟을 직접 공유할 수도 없고 최소한 내가 에어테이블을 스타트업한테 쓰라고 하기엔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쓰기 쉬운 좀 단순한 UI를 가진 연락처 공유 포탈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거의 저랑 1명 정도 2명 정도 써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80%는 제가 또 혼자 다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방금 보셨지만 에어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연동해서 여기서 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뭐 개발자 출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다른 콘데 2주면 합니다. 개발자로서 경험이 있다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UI에서 글로벌 코퍼레이트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 실제 동작하는 화면 제가 캡처한 겁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런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밑에 컨택이라고 있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 아라마크라는 회사에 제 연락처에 4명이 아라마크라는 회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락처 있는 회사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캡처를 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서머피셔라는 유명한 글로벌 바이오 회사입니다. 저희 1명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회사를 클릭하면 그 사람에 대한 소속된 사람의 프로필이 밑에 보이는 거고요. 그죠? 저렇게. 저 사람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저희에 다 있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일부러 숨겨놓은 겁니다. 이런저런 조건으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더. 자, 그럼 이거는 뭐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리드 제너레이션 CRM 툴과 별 차이 없는데 이걸 공개한다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쓸까? 이런 챌린지를 스스로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나도 다른 회사 투자 검토하면서 맨날 챌린지 하는데 제가 만든 걸 제가 스스로 챌린지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AI, LLM 엔진을 써서 오케이. 그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더 갖고 와보자. 뉴스를 다 스크래핑 해봐. 회사별로 회사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회사의 뉴스를 글로벌 회사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글로벌 회사의 회사별 투자, M&A, 사업 확대, 신규 사업 확대라는 테마로 뉴스를 다 스크래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을 멘토 후보로 될 만한 사람들을 리스팅해서 그 사람들의 경력 데이터를 다 스크래핑하는 겁니다. 참고서 말씀드리면 지금 뉴스 스크래핑하는 거 당연히 모든 게 공개된 뉴스를 갖고 오는 게 때문에 문제 없고요. 이 사람들의 경력 링크드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링크드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공개한 데이터들입니다. 단지 저는 그걸 가져다가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사람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념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15개 기업을 마찬가지로 AI가 그 회사의 PDF를 읽어서 그 회사의 개요를 요약하고 이 회사의 내용을
매칭을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관심을 가질까? 예. 그러면 그 매칭은 이런 UI 툴 갖고 안 되죠. 그죠? 그 매치메이킹을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AI가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게 이 회사들에 대해서 한두 개 회사를 제가 지금 AI 엔진을 써서 여기 SKAI라는 데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검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챗봇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알려줘. 자연어로 검색하는 거죠. 저희 포트폴리오 갭인 온코마스터라는 데이터는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게 아니라 저희 DB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겁니다. 그 DB에 있는 걸 벡터DB라는 AI DB에 집어넣고 그걸 다시 벡터 RAG로 서칭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죠. 온코마스터의 핵심 기술을 고려해서 글로벌 경쟁사가 될 만한 곳을 세 곳을 찾아줘.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온코마스터의 그 딥테크한 기술을 이해하고 글로벌 수백 개의 스타트업 중에서 세 곳을 찾아오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한다면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일주일 걸릴 일입니다. 그걸 2분이면 합니다. 그것도 꽤 정확도가 높게.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템퍼라는 회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 그러면 당연히 갖고 오고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온코마스터와 템퍼의 기술과 고객과 대상 시장을 비교해줘 라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예 테이블을 만들어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렇게 그냥 검색만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레포트를 써버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포트도 뭐 지금 어제 버전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데이 바이 데이 이렇게 해보고 있기 때문에 실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MTG라는 제 포트폴리오 기업입니다. MTG라는 회사, 근데 상대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국내 회사의 데이터는 인터넷에 그렇게 기사가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안 된 데이터는. 그래서 어차피 MTG에 대해서 개요적인 걸 집어넣어주면 MTG에 대한 보고서가 저희가 사전에 디파인된 목차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죠? 회사 개요가 뭐고 수익 모델이 뭐고 경쟁사가 누구고 이거를 개발하는 툴이 이겁니다. 이 AI 엔진 툴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프롬프트 한두 개 갖고 저 퀄리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기술용을 약간 쓰면 멀티 에이전트를 좀 써야 됩니다. 요새용으로. 그래서 요새 뭐 AI 공부하시는 분 다 아시지만 기본적인 벡터 RAG는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프 RAG를 집어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 중인 거고요. 저희도 실험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도 현재까지 목표하는 저 수준까지 이메일 작성, 소개 이메일 작성 자동화까지는 현재 그냥 벡터 RAG에서 멀티 에이전트 정도만 써도 뭐 서치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정을 좀 해보고 실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분석 나오고 그 경쟁사와 비교 분석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연한 얘기지만 적당한 헛소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게끔 RDB와 벡터DB와 기본적인 DB를 잘 조합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잠재 투자자라고 방금 전에요. 잠재 투자자라고 나왔죠. 그 잠재 투자자가 누구냐? 저희 컨택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게 최종 골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쪽에 있던 그리고 그걸 이메일로 아예 보내주는 겁니다. 힐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저도 기억 못하는 제 친구입니다. 왜? 1300명 중에 제가 1300명 이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사람이 저기 있죠? 저기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저 사람의 모든 컨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링크드인을 가보면 그 사람은 현재 싱가포르의 국영 VC인 SG 이노베이트의 디렉터고요. 투자 담당 임원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의 현재 다른 어나더 잡이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싱가포르 NDR 메디칼이라는 회사의 임원입니다. 투자 회사 임원이면서 제 포트폴리오 회사의 임원인 거죠.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거 검색하기 전에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죠? NDR 메디칼은 제 포트폴리오 기업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SG 이노베이트가 투자할 만한 테마의 기업이라면 제가 이메일을 썼을 때
그 사람은 빅벤제스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렐러번트, 릴레이션과 렐러번시의 힘이죠. 이메일 마케팅이 아닌 인트로 이메일을 렐러번트하게 만들어가는 것. 요거까지가 제가 지금 앞으로 3개월 내에 그래도 퀄리티 높은, 렐러번시가 높은 타겟 이메일을 작성하는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 돌아가죠. 한두 페이지 남았죠. 정리할게요. 발표 자료로. 다음, 네, 2페이지 남았습니다. 2분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AI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AI가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직업을 뺏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 싫은 일 뭐죠? 3천여 곳의 기업에, 한국 기업, 글로벌 기업에 최근 투자 현황, 신규 사업 현황, M&A 현황, 파일럿 프로젝트 뭐 하고 있어? 임원이 잘렸어, 새로 채용됐어. 이런 상황들을 확보해야죠. 매일. 그죠? 이거 직원 써서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죠. 대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그죠? 대기업은 심지어 저도 L전자에서 잠깐 일해봤지만 이거를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죠? 네, 연간 3억 4억 드립니다. 그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AI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케이. 그러면 그 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기업 중에서 특정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어려운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관심 있을 만한 어떤 사람이 5천 명 중에 누구일까? 이게 더 어렵죠. 여러분도 사실은 3,000개의 기업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3,000개의 회사 중에 어떤 사람이 과연 right person인지는 여러분이 아마도 저만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스타트업이라면. 그러면 저는 그 3,000명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기술에 관심을 가질지 이걸로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 할 건데? 네, 세 단계로 좀 실화를 해볼 겁니다. 한 2, 3개월 내에 알파 내지는 베타 버전을 저희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그리고 뭐 당연히 팁스 협회 뭐 엔젤 투자 협회도 있기 때문에 팁스 참여 기업, 포트폴리오 대상 기업, 저희 프로그램 참여 기업, 저희 협력 기관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심플합니다. 소개 이메일 자동 작성 AI. 다음 단계. 이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빅벤제스만이 이런 밸류, 이런 니즈가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탑20의 엑셀레이터는 동일한 일을 합니다. 사실은 탑100 VC 동일한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투자하고 그 기업 모니터링하고 그 기업 후속자 돕는 게 답니다. 사실은. 그죠? 동일한 니즈가 있어요. 심지어 하루에 빅벤젯에 들어오는 이메일이 30개입니다. 30개를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직원 한 명 쓰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심사기란 이름으로 연봉 5천 줘가지고 한 명 써서 그 친구를 매일 30개, 30페이지짜리 30개의 이메일을 분석하라고 시키는 게 좋을까요? AI한테 1차 스크리닝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답은 자명하죠. 그죠? 3단계. 이걸 그냥 그 회사의 연락처,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집어넣고 쉽게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스화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까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AI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유익한 정보 들려주신 황병선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짧게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텐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삼성화재 황선일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뭐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그런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동적인 관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이 계속 이제 옮겨 다니시고 이 시장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인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그거를 자동으로 DB를 업데이트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의 이력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집중하는 게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 대기업 인력, 해외 VC 인력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력은 저희의 경험상 거의 90% 링크드인에 이력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주로 해외 대기업, 해외 VC의 임원급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채용되거나 이 사람들이 파이어되는 정보는 심지어 신문 기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국내 VC를 소개하는 일은 이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네, 각자의 연락처에 엑셀에 300명은 다 있습니다. 300명 대충 키워드 검색하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제 접근은 그래서 크로스보더고 딥테크일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절대 여러분이 2명, 3명, 4명 쓰지 않는 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봉 3억 들여서 3명의 사업개발 전담자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 내고 이 솔루션 쓰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황병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